유기견 유기물을 정말로 뭐 싫어해서거나 유기견 네. 유기물을 뭐 정말로 배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정보에 이런 문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맞아요. 분들이 정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일은 그냥 한 명이라도 네네. 저희를 통해서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회사 창업부터 투자까지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인미의 곽재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려동물 이제 펫 브랜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바인미의 곽재은입니다. 원래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늘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저희 뭐 편하게 이제 회사 이야기와 그 펀딩 때 있었던 이야기 좀 하고 네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바인미는 혹시 어떤 뜻으로 지으신 거세요? 바인미라는 이름 때문에 네네. 막 처음에 되게 막 그거 미국에서 슬랭인데 예, 맞아요. 요게 예. 의미도 있는데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네네. 간식의 입장에서 강아지한테 네네. 나 좀 물어줘 라는 느낌으로 나 좀 먹어줘 물어줘 라는 느낌으로 제가 그냥 짓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햄버거집 이름이 네네. 바인미가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예전부터 대표님을 알고 예전부터 투자를 했는데도 사실 이 뜻을 잘 안 물어봤었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랬었는데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몰랐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 바인미 그 창업 때 스토리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미 조금 뭐 알려져 있기도 하고 여러 번 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창업부터 이야기를 주시면 되게 의미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인미 어떻게 창업하시게 됐고 처음에 사업하실 때는 어땠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뭐 저는 뭐 흔히 좀 네. 이 스타트업 씬에 네. 막 엄청 막 이렇게 들어맞게 그렇게 창업하게 된 건 네네. 사실 아니었고요. 그냥 장사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정말로 네네.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제가 네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네네.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진짜 강아지가 이렇게까지 사랑스러운 네. 생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네네. 이제 유학 끝나고 한국 돌아오면서 당연히 강아지랑 같이 귀국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서 네네. 그 방송국에 이제 그 원서를 많이 냈어요. 네네. 근데 다 낙방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망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강아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네. 강아지여서 네네. 강아지랑 같이 출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네. 장사든 사업이든 시작을 할 때 네네. 진입장벽이 낮아야 되는데 제가 가진 예산 1,500만 아, 원으로 할 수 있는 네네. 일이라는 게 이제 강아지 간식을 네.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였고 그래서 되게 작은 5평짜리 매장에서 네네. 수제 간식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 바인미는 그 이제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마스코트가 두부라는 그 반려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혹시 좀 관련해서 뭐 일화나 이렇게 뭐 에피소드 같은 걸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두부는 뭐 처음에 제가 입양할 때 네네. 이제 눈을 하나를 다쳐가지고 네. 눈을 안구적출을 받고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그래서 입양이 사실 잘 안 되고 네. 있었었고 네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네네. 두부 사진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강아지들 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보고 못생겼는데? 그래서 너무 직설적이네. 입양 안 해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마음에 남았고 네네. 제가 그 웹사이트에 이제 계속 들어갈 때마다 네네. 그 강아지가 입양이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한 강아지인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상했던 눈이 하나였던 부분이 네네. 강아지 반려하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원래 강아지 눈 하나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이제 그 마스코트에는 네네. 눈 하나가 없는 네, 두부의 맞습니다. 이제 눈을 표현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래서 더 인상 깊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강아지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던 캐리커처가 아니다 보니까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더 또 의미 깊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5평짜리 수제 간식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대표님을 이제 프리 A 때 만나기는 했지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좀 올라와 있던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오평짜리에서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면서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좀 사업을 키워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이제 보람됐고 어떤 부분이 좀 이제 제일 힘들었었고 뭐 이런 부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무식해서 아니. 용감했던 것 같은데 진짜 용감했는데 네네. 처음에 저는 그냥 강아지랑 같이 출근할 수 있는 작은 예쁜 엄청 카페 같은 느낌의 네네네. 베이커리 느낌의 이제 가게를 네네. 꿈꿨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다루는 네. 주 간식들이 다 뭐 네네. 오리, 고기, 육포, 송아지, 목뼈 이런 막 무서운 이름들의 예. 정육 같은 예.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거를 이제 뭐 요리도 잘 안 하던 제가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챌린지했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로 송아지 목뼈를 막 꽁꽁 송아지 목뼈를 네, 네. 찬물에 넣고 핏물을 빼서 건져 올려서 그래요? 그런 걸 하고 막 소 떡심이라는 막 소의 어떤 인대 같은 부분을 막 칼로 긁고 뭐 이런 정말 수제 간식이라는 네, 그런 영역이었어요. 되게 하드한 영역이었는데 잘 몰랐었고 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창업을 사실은 하게 됐었고 네네. 처음에는 그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단순한 네네. 업무에 그래서 오전 중에는 그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고 네네. 그 다음에 오후에는 택배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 11시 넘어 되면은 네네. 인스타그램에 홍보도 하고 이런 식의 삶이었죠. 반복됐었죠. 네. 정말 24시간 계속 어떻게 보면은 할 일들이 시간마다 다 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시는 좀 굉장히 맞아요. 하드한 일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대표님께서 하나 이야기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처음에 품목이 한두 개였을 때는 그래도 이런 걸로 계속 이제 할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개로 늘어나기 시작부터 이제 점점 이제 난이도가 배로 증가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셨나요? 예. 수제 간식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제 생산하는 일을 하다가 네네. 이제 수제 간식 자체가 저는 이제 물론 유통하기에 되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브랜드의 색깔이 담긴 네네. 물건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SKU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다 네네네. 팔린 개수부터 만든 개수까지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의 양만 팔렸고 만들었고 네. 그랬는데 네네.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는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네. 그러면 대표님 그 당시에 조금 더 이제 어떤 부분이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이제 올라와 상태에서 그때로 돌이켜 봤을 때 나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그때 후회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모든 거를 네네. 부딪혀서 배운 게 조금 후회가 되긴 해요. 아무 학습도 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네네. 모든 막 일이 이제 성장해 오면서 네네. 그 성장통을 다 직격탄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좀 주변에 뭔가 조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저희보다 더 커머스를 미리 했던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거나 했으면 조금 더 쉬운 길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몸으로든 비용으로든 그 학원비를 되게 많이 지불하면서 사실은 성장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예가 창고 같은 건데요. 예. 저희는 다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네. 3PL 같은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정말요? 그 정도로 무식했어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창고도 저희가 늘려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네. 한 3명 정도의 제 직원이서 물류나 네. 유통 경험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셋이 모여서 네네. 그 창고에서 네.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기로 뭐 그때도 SKU가 그래도 뭐 한 100개 넘었을 테니까는 네네. 관리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인데 네네.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게 조금은 좀 우둔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배 스타트업들 만나셨을 때 그런 이야기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말씀대로 이제 그 물류는 직접 하는 게 아니란다라든지 물류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정말 이제 체크할 것만 하면서 그쵸. 좀 어느 정도 효율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스타트업 또 커머스 중에서도 이제 네네. 물류에 중점이 있는 커머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상관없지만 저희는 사실 그쪽에 역량이 거의 네네. 제로 베이스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냥 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네. 사실은 저희를 막 너무 지치게 했고 네네. 그래서 뭐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걸 열면은 거의 무조건 창고 가서 택배 싸고 새벽에 집에 오고 밤새고 오고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대단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진행하시는 펫 인플루언서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기억이 남는 펫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또 뭐 어떤 특이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양이 중에서는 이제 네네. 히크라는 고양이가 되게 네네.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네네. 되게 열심히 그 아. 펫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히크라는 고양이가 사실은 이제 네. 제주도에 살던 이제 네네. 유기묘를 네네. 그 주인분이 입양을 하셔가지고 아. 키우시면서 이제 뭐 그런 히크의 특징이나 그런 에피소드 네네. 같은 걸 재밌게 잘 쓰셔가지고 아. 소셜 인플루언서가 되신 경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히크가 네네. 저희 이제 펫플루언서로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히크가 맨날 집에서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고 아, 그 네네. 발간한 책의 이름도 히크네 집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집에서 쓸 수 네네. 있는 고양이 네네. 용품들 있잖아요. 아, 뭐 네네. 고양이 스크래처, 아. 고양이 장난감 이런 어. 걸 같이 히크랑 했고 어. 또 히크 지금 네네. 그 묘주분 네네. 키우시는 분이 농사를 정말로 하세요. 아, 귤 키우시지 않으세요? 저도 다 해요. 한번 그러니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당근도 하시고 아, 철에 따라 달라요. 아, 그 그래요? 지금 블루베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샀어요. 진짜 정말요? 내돈내산 맛있어가지고.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응, 막 인증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스크래처 박스에도 히끈의 농장이라는 컨셉을 아. 살려가지고 당근 박스, 당근 아, 네네. 스크래처 뭐 이런 걸 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네네. 있는데 네네. 또 이 많은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네네. 활동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강아지 중에서는 아랑이라는 친구인데 네네. 팔로워가 20만이 넘는 되게 슈퍼 인플루언서예요. 네네, 그러네요. 근데 그 친구의 이제 그 네. 소셜에서 페르소나가 음. 이렇게 화를 되게 잘 내는 강아지예요. 그런가요? 항상 사진이 아, 이러고 약간 있는. 아르르 하는. 네.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이런 아랑이의 PB 제품을 만들 때 잘 녹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그럼 반대로 네네.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네, 했을 네. 때 빗질할 때거든요. 아,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몰랐습니다. 아프니까 아.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이렇게 맨날 하는 아랑이가 네. 빗어도 네네. 으르하지 않는 빗을 같이 만들었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빗 두 가지를 만들었고 지금도 네네.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아지가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빗이면 약간 그 고정력이 약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약간 더 어떠셨어요? 소프트한 버전의 그런 빗을 만들었고요. 그 네네. 미니콤 사이즈로. 그래서 휴대를 좀 가능하게 하면서 이해합니다. 네, 예. 불편함을 조금 더 작게 줄이는.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혹시 또 지금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을 많이 말씀 주시는데요. 생각해보면 바이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바이미를 이용하시는 그 고객분들은 자기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정성 들인 간식이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이제 장난감? 그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기대하시면서 구매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또 굉장히 좀 특이하거나 재밌는 제품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품 하나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한계가 있을 네네. 것 같고 네네. 저는 그래도 저희가 네.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한 네네네. 카테고리는 그런 게 장난감인 것 좋죠. 같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오. 그때는 진짜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네네. 아니면 제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펫 카테고리에 약간 그 디자인 프로덕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시장 자체가 네네. 되게 저관여 시장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있었고 네네. 그랬는데 분명히 이 시장의 타겟은 요것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좀 재밌는 장난감 강아지 거 고양이 거가 이 정도나 내가 아니라 네네. 강아지 거 고양이 거도 내가 갖고 싶어 라고 할 정도의 이제 그런 디자인 펫 프로덕을 만들기 시작한 게 장난감이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장난감을 많이 개발하면서 네네네. 저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그때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씩 보다가 기억이 남는 게 예전에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육개장 사발면이랑 똑같이 생긴 맞아요,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로 네네. 네. 저희가 또 팔도에다가 정말, 콜드메일을 보내가지고 네. 역시 콜드메일의 네, 콜드메일 전문가 제왕이시네요. 네네. 보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팔도가 진짜로 로고를 다 사용하게 해줬고 또 저희가 진짜로 네네. 소셜에서 그거를 이벤트 할 때 네네. 그 왕뚜껑이랑 비빔면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팔도 왕뚜껑이랑 네네. 저희 왕뚜껑 장난감이랑 같이 보내주고 이런 이벤트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시도를 좀 저희니까 할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하고 네.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최근에는 그 삼진 어묵이랑도 했거든요. 삼진 어묵. 그래서 예. 강아지 어묵 장난감도 그거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꽂히고 맞아요. 이렇게 인형처럼 있어서. 그것도 예. 만들고 뭐 던킨 도너츠랑도 콜라보해서 강아지 가방도 만들고 되게 인상 깊습니다. 네. 그런 시도들을 약간 네네. 또 재밌게 봐주시고 네네. 이게 바이미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되게 네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바인미는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가 되게 약간 도란도란한 기업 문화가 있고 그거에 좀 맞는 분들이 더 이제 좋아하시면서 맞아요. 다니는 그런 것 같군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네네. 구직 구인 공고를 낼 아, 때에도 네네. 좀 네. 그런 게 드러나게 글을 좀 쓰는 편이고 아 그래요? 뭐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삭막한 오피스 네네. 라이프에서 강아지들의 힐링 테라피를 받으실 분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글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강아지 싫은 사람은 저는 네네. 못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아. 조금 이제 우리의 문화를 강조하시고 이 문화에 좀 더 맞는 분 더 원한다.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네네. 면접 때 또 네네.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질문들도 다 하면서 이제 성향 파악을 해서 네네. 이제 저희랑 최대한 핏이 잘 맞을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도 네네. 이제 또 오래 가실 분.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네, 오래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분. 그래서 사실은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고 지금도 그렇죠. 세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면접 때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 네, 그래서 워라벨이 이 얘기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워라벨이 엄청 준비하신 분은 저 회사 못 다닌다고도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이 회사가 어쨌든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고 네네. 이 성장하는 것만큼 본인도 성장하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저희가 꺄 문화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뭐 작은 걸 봐도 꺄 다 이러거든요. 예. 그런 문화에 좀 더 잘 녹아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되게 네네. 잘 정착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늘 네. 약간 그런 문화고 네네. 강아지 이제 친구 출근하는 날에는 네네. 다 가서 반겨주고 출근했다고 다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 그래도 그것도 자연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펫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인미 그 사무실에 가보면 실제로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 여러 마리 고양이들이랑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걸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그렇게 동물들과 함께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어떤 뭐 이렇게 원칙이나 약간 좀 지켜야 될 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네네. 저도 이제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제가 네네. 데리고 싶어. 제가 주인이니까는 뭐 제가 조금 일 안 한다고 뭐 제 거니까 네.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막 사업하실 명수가 때. 늘어나면서 네네네. 뭐야 쟤 너무 강아지랑 노느라고 지금 일하는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과도기도 저도 있었어요. 사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네. 그 시간을 네. 다 네네. 이제 빼도 네. 그 친구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오면서 저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동행해서 동반 출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100% 믿고 있고요.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 동료분 중에 강아지를 키우셨던 분이 있는데 아프니까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얘를 체크를 해봐야 그럼요.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편한테 가보라고 그럼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쟤 아파서 네네. 병원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 어디가 어떡해? 라고 하는데 네네. 저희 레오가 아파서 당장 가. 좀 바뀌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하시는 물론 이제 고양이는 잘 네네. 나오진 않아요. 네. 습성 자체가 강아지 반려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또 저희 회사에 좀 더 로열틱 다닐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은 네네. 강아지의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가 저희 집 일례로 지금 예. 제가 반려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네네. 잘 싸우는 강아지예요. 네. 그래서 잘 싸우는 강아지들은 네네. 양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네네. 저희가 지금 사무실 층을 2개를 쓰고 네네. 있는데 원래라면 한 층당 네. 4마리씩까지 데리고 있는 출석부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막 저희 강아지들이 먼저 거기 써 있으면은 네네. 저 강아지 맨날 남이랑 싸우는 강아지인데 나 안 데리고 와야지 약간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무랑도 안 싸우고 네네. 너무 사무실을 편애하고 네네.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투명 강아지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은 출석부에 리스트업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4마리보다 더 많이 데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문화가 잡혔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서로 직원분들이 서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막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잘 데려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막 주 5일 출근이니까 주 5일 다 데려가야지라고 이제 생각했지만은 네네. 막상 이제 이걸 해보면은
네. 강아지가 사실은 하루 출근을 하면은 그 다음날 네네. 진짜 집에서 거의 실시네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어린애랑 똑같네요. 완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 주 2, 3만 데려와도 반려인 입장에서 마음이 되게 편한 거죠. 아, 그렇구나. 예, 네. 예, 예, 예. 다음 날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또 잠만 자고 너무 그러네요. 피곤해가지고. 아, 막 그렇군요. 따라 나오지도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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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너무 신기한데요. 네, 예. 아, 그러면은 직원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투명 강아지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가장 인기 좋은 아이는 누군가요? 당연히 애교가 네. 많은 친구인데 네네네. 강아지 실명으로 예, 뭐랄까요? 네. 버터. 버터. 네, 아, 버터가 진짜 얌전하고 네네. 너무너무 착하고 아, 배도 잘 뒤집어가고 아. 그래서 애교 많이 떠는 강아지들이 인기가 좋고요. 네네네. 참고로 저희 강아지는 네. 다 물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제발 만지지 말라고 산지 안 되니까. 아. 근데 예,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들은 사실은 이제 네네. 막 어쨌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잖아요. 제가 저희 아, 강아지지만은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데리고 오긴 하죠. 아. 근데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를 거의 엔젤 투자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VC 투자를 이제 프리A 첫 이렇게 투자를 받으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표님께서 이제 저한테도 콜드콜로 메일을 이제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콜드콜로 이렇게 보내실 생각들을 하셨는지 지금 봐도 너무 신기했고 제 기억에는 그때 대표님 콜드콜로 메일 받고 원래 저희가 VC들이 콜드콜로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깔끔하고 필요한 게 다 있는 덱이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콜드콜로 메일을 보내셨어요? 저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 예. 콜드콜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상투적이긴 한데요. 이제 분명히 이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예. 네. 분명히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분명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보다 먼저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 있고 분명히 VC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어디 받았냐, 어디는 어떠냐, 뭐 나는 이런 사업 하는데 좀 소개 좀 해달라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많은 회사들이 약간 좀 그런 이제 직접 뭐 그런 많은 VC들이 직접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뭐랄까요 오피스아워 같은 거를 하는 VC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상이 있는 남는 회사면 다시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VC들도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초기 투자를 먼저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만나시고 더 허들이 낮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통해서 소개를 받기도 해요. 네. 그런데 참 대표님 정말 그게 어떻게 인상이 보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네네. 제가 사업을 해온 방식이랑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네, 방법을 네네. 몰라서 그냥 그러면 네네. 일단 홈페이지에 다 들어갔고요. 제가 네네. 그냥 이제 뭐 우리나라의 VC 업계 뭐 네네네. 리스트에서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다 메일 주소 수집하고 해가지고 콜드메일 다 보내면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이었고 네네. 실제로 프리에이 때 받았던 것 중에서 네네. 다 정말요? 하물며 이제 전호철 네. 이사님은 제가 네네. 개인 이메일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콜드메일을. 예. 근데 뭐 ES 같은 경우는 대표 네네. 이메일로 보냈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대표 이메일에서 이제 담당님한테 다행히 또 네네. 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좋은 분한테 잘 갔네요. 제 기억에 의하면. 네네.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프리에이 때 네네. 저희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네네. 첫 번째로 미팅했던 분이 그 이사님이신데 가장 먼저 아무도 한다고 안 했는데 커밋해 주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심지어 약간 이게 그 에피소드처럼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펀딩액 대표님이 요청하신 펀딩액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할게요 라고 해서 승인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들이 말씀 주셨던 콜드 메일을 보내셨던 여러 곳이 겹치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제가 더 할 건데요. 그럼 저쪽에 계신 대표님은 아니 저희도 곽재현 대표님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석 달 전이요. 그럼 우린 2달 전인 것 같은데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오랜만에 다시 그 콜드 메일이 어땠을까라고 기억을 하면서 한번 예전 덱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이제 다시 보게 됐었는데 정말 짧은 덱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때 딱 우리가 이 스테이지에 요구하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다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이제 뭐 우리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집중했던 고객들의 문제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고, 당시에는 이제 그 펫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도 많이 사업을 집중했었던 맞아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펫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커머스 아예 모르는데 이거를 좀 대신 아니면 같이 파트너십을 해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페인 포인트도 적시를 해주시고, 뭐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목표하시는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도 잘 적어주시고, 현재 이제 상황과 그리고 재무 실적과 그 다음에 현재 지표에 대해서도 주시면서,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투자를 받으면 거기에 아주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요. 투자 받으면 무조건 창고 사고 풀피먼트 한다 내가.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적혀 있었고, 투자를 받고 나서 나의 목표는 뭐 1년 뒤에 매출 40억 할 거고 그 2년 뒤에는 매출 100억까지 내가 간다라고 써 있었는데 실제로 진짜 달성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드문 사례고 정말 신기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콜드 메일로 가서 투자가 성사되기도 굉장히 힘든데, 근데 또 목표하신 숫자를 다 딱딱 달성하시는 걸 보고 정말 임팩트 있게 말씀하시고 임팩트 있게 지키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목표 달성하는 거는 네네. 일종의 저는 약속 같은데요. 네네. 제가 개인으로서는 뭐 약속을 되게 잘 지킨 사람은 사실 아닌데. 네, 그런가요? 네. 회사로서 네네. 회사로서나 아니면은 그 소비자한테나 네네. 뭐 저는 투자해주신 분들한테도 좀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네네.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네네. 사실은 플래션 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 비용을 과다하게 집행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뭐랄까요, 그 순리대로 집행하시면서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신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하신 사례가 아닐까라고 진짜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투자를 받으시고 회사는 점점 성장하고 있으신데, 이번에 이제 투자를 또 진행하시면 대표님께서 이제 특히 또 하시고 싶은 좀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아직 저희보다 당연히 매출 볼륨도 높고 네네. 더 성과를 많이 내는 이런 펫 버티컬 플랫폼도 있지만은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네네. 그 브랜드 플랫폼은 네. 없는 것 같거든요, 아직. 네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네네. 좀 반대로 시작했잖아요. 뭐 일반적인 플랫폼들이 네네. 이제 뭐 다른 브랜드사나 이미 유명해진 이제 유통제품들 많이 가져다가 팔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PB를 거기다 그렇죠. 붙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처음부터 PB를 하시면서 네. 플랫폼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브랜드로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도 이렇게 뭐 연매출 뭐 네네. 20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작은 브랜드들도 저희랑 저희 플랫폼에 입점해서 좀 브랜드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인지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플랫폼이 되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네. 안에서 또 저는 네. 저희 PB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네. 너무 좀 독특한 목표네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키우고 싶으면서 이제 PB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겠다. 네. 근데 뭐 네네. 충돌이 이제 뭐 다 카테고리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긴 하죠. 예. 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운동화 같은 거 보면은 네네.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네. 똑같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뭐 나이키만 사는 사람 나이키만 사고 네. 아디다스만 사는 사람 아디다스만 사잖아요. 네네. 그런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브랜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뭐 컴플릭이 있는 네네. 같은 카테고리에 제품이 들어와도 나는 그래도 비슷해도 난 바이미 살래. 나는 다른 브랜드 살래. 그게 저는 진정한 좀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대표님 시리즈 A를 받으시고 브릿지까지 또 이제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프리 A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번의 라운드를 하셨는데 그 전후에 이제 느끼시는 점이나 변한 부분들 뭐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소회 같은 게 있으면. 저는 그냥 제가 딱 느낀 거는 네네. 사실 저는 이 씬을 아예 몰랐고 막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밸류에이션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밸류? 네. 밸류가 뭔데? 약간 진짜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프리 A 지나오면서 사실 그때는 되게 시장이 좋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나 막 진짜 필살 막 몇 배, 막 그렇죠. 이렇게 받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프리 A 때까지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자기 검열했을 때 네네. 적당한 밸류에이션을 제가 마련을 해서 투자를 잘 좋은 투자처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A로 넘어가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그 시장 네. 상황에 휩쓸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남들 다 우리보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밸류? 그럼 나도 이제
밸류 이 정도로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를 하면서 제 밸류를 받은 거죠. 많이들 또 그렇게 하세요. 막 어디든 이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냐. 특히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네.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이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 교수보다 내가 지금 연구한 게 얼만데 지금 막 네. 이러면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회사라는 거는 뭐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근데 그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 밸류를 높게 받아가지고 우리 기업 가치가 얼마고 내가 돈 얼마를 벌 거야 보다 사실은 네네. 네. 제가 하는 일이고 네. 제가 창업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이제 더 잘 끌고 가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밸류들이 저를 짓누르는 게 아. 저는 제 동력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뭔가 절대적 평가로 저는 밸류에이션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인 것보다. 네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뭐 창업을 뭐 염두에 네네. 두셨거나 네네. 이제 뭐 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절대 평가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하시는 게 더 네. 사업을 하실 때 더 무겁지 않다. 어깨가. 왜냐면은 뭐 직원들도 늘어나면 직원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투자자랑 한 약속도 제가 지켜야 되고 네. 근데 그 밸류까지 너무 무거우면 사실 사업의 본질이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네. 이렇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네네. 본인한테도 더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자본 친화적인 밸류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에 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자본 조달이 더 필요하다 했을 때 훨씬 유연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도달한 밸류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진정한 또 가치일 수 있으니 지금 과정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자존심으로 치환이 안 되는 것도 도움이 그럼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도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지금 이 밸류가 이 회사의 딱 그 위치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마지막에 훨씬 큰 회사 되자. 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진짜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향하는 가치, 결국에는 브랜드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특징으로도 귀결될 수 있지만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그 브랜드만의 이제 히스토리가 조금 쌓여서 정체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바이미의 이제 정체성이나 그런 지향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는 겉으로 보이는 네네. 그런 뭔가 그러니까 뭐 브랜드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저희를 아셨던 분들은 네네.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제가 이 사업을 가장 네네.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이유 네네. 그 유기견 네. 유기동물 문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간식으로 창업을 하게 된 것도 물론 진입장을 나서도 있지만은 네네. 제가 원래 이제 그 취업 준비 생일 때부터 네네. 강아지 간식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호소를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돈으로 못 주니까는 저희 네네네. 강아지 간식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나눠 먹이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수제 간식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간식들은 다 2개를 사면 1개를 매달 아직도 기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어디서 따온 건데 이게 그 탐스수저 아시죠? 네, 옛날에 신발, 옛날에 막 저희 대학교 때 되게 유행했었는데 네, 1개 사면 1개 맞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내준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소상공인이니까는 1개는 안 되고 2개 1개 정도 그렇게 했고 네. 17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지키고 네. 있는 약속인데 네네. 그런 거 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옛날에는 거의 저희 제품 모든 거에 네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네. 사업을 이제 하면서 네. 뭐 투자도 받고 이랬으니까 예, 지표 예. 성장도 시켜야 되고 매출도 늘려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아직 입양하는 것보다 네. 사는 수가 더 많은데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조용히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약간 그렇게 좀 직접적인 언어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비슷한 종류의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2017년부터 계속 이제 주기차게 노출을 시키셨던 거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하시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네. 2개 살 때 하나를 기부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계속 유지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으신 거고 근데 그게 진정성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네네.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2개 사면 네. 1개 하는 것도 되게 지금 벌써 횟수를 몇 년째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쨌든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식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뭔가 특별하지 않잖아,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뭔가 불편하지 않지만 네네. 이렇게 그냥 스며들 수 있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런 예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저희가 어쨌든 매달 저희 네. 창고에서만 나가는 택배가 네네. 매일 한 네. 2,000개씩 돼요. 어. 그럼 이제 사실 그 2,000개가 뭐 네네. 일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제주도 가고 뭐 아. 남해도 가고 다 그쵸, 그쵸. 가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 박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네. 광고판처럼 그렇죠, 쓸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동물자유연대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입양이 필요한 강아지들 사진이랑 네네. 정보를 넣고 QR코드를 네네. 넣어서 이제 아. 하는 캠페인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요즘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네네. 강아지, 고양이한테 관심 되게 많아가지고 네네. 뭐 봉사활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실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보 잘 모르고 예. 겁나기도 하고 음. 근데 또 반대로 보호소들이 네. 그런 막 어떻게 보면 신입, 뜨내기, 네. 뭔가 일회성 봉사에 그칠 것 같은 봉사자들을 네네.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네. 왜냐면 오면 더 일이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막 다 알려줘야 가르쳐줘야 되고 막 주의사항 100개 네. 있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네네. 보호소장님들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네네. 좀 닫혀 계신 마인드, 물론 열려 계신 분도 당연히 아. 계시죠. 아. 닫혀 계신 분들을 좀 설득하는 네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좀 소장님들은 편히 쉬세요라고 네, 이제 하고 네. 다 주관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바룬티어라는 바인미의 바랑 발룬티어에 합성해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말씀대로 그런 유기견, 유기묘 보호하시는 소장님들도 좀 더 안심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안 그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인미는 그 유기견에 대한 그 우리 처음에 그 두 부도 유기견 출신이었었는데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네.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이제 저도 잘 몰랐었는데 네, 네, 이제 네, 네. 임시 보호해 주는 것만 해도 아. 굉장히 큰 일이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친구는 어디 계속 이동할 때마다 예를 들면 그냥 뭐 부산에서 서울로 맞아요. 올라올 때 갑자기 그 아기 고양이를 이제 들고 온다든지 갑자기 또 그 강아지를 이제 뭐 인천까지 날라주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이동 봉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안 해봤을 땐 똑같아요, 봉사랑. 네네. 되게 뭔가 어려운 일 같고, 그런데 뭐 노선만 맞으면은 네네. 그냥 도와주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길을 가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수 사실 되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좀 다 유기견, 유기묘를 정말로 뭐 싫어해서거나 유기견, 네. 유기묘를 뭐 정말로 배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정보에 이런 문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맞아요. 분들이 정말 되게 많은 그래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일은 그냥 한 명이라도 저희를 네네. 통해서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 그래도 그 이동공사에 관해서는 심지어 해외 특히 미국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의 유기견을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봉사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유연석 씨가 이렇게 하는 영상이 네. 유튜브에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맞아요. 그거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필요하고 네. 엄청 쉽습니다. 아. 저도 사실 이제 학교 미국에서 맞아요. 다 다녀서 겁내더라고요. 맞아요. 네. 처음에 그걸 한다고 할 때. 그럼 뭔가 되게 네네.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나도 가는 거 네. 나도 두려운데 걔까지? 맞아요. 이랬는데 저도 이제 네네. 창업하고 나서 이제 미국을 한 2번 정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다 이동봉사 했거든요. 아, 그게 정말요? 네네. 한 사람당 2마리까지 돼요. 그래서 갈 때 웬만하면 이제 네네. 같이 가면 되고 그 이미 이동봉사를 이제 구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네. 정말 다 A부터 Z까지 다 해주세요. 체계화가 다 되어 있군요. 되어 계세요. 그래서 이미 그 보호소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네네네. 모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만나고 수속도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네네. 강아지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가서 미국에 같이 내려서 네네. 나온 분한테 전달만 인계를 해주면, 하시면. 네, 인계만 해주면 되는. 정말 쉬운데 네네. 다 모르셔서 아. 엄청 뭔가 어려워 보잖아요. 네네. 경험해보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한테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맞아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단 그런 유기의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거를 지금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동봉사를 통해서도 더 진정성을 가져가는 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와중에 또 바이미에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메시지에 같이 동참해 주신다고 하니 그 진정한 가치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비자분들도. 네. 아, 대표님, 그 여러 번 투자를 거듭하시면서 이제 해외 진출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네, 사실 해외 진출은 저희가 네네. 막 엄청 해외 진출해야겠다 이런 아젠다를 세우고 했던 적은 없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는 강아지 네네. 용품이랑 고양이 용품 같은 경우야말로 진짜로 네. 그 볼더리스한 영역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문화적인 네. 특성도 안 타고 그렇죠. 뭐 인종적인 것도 안 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뭐 올렸던 제품 사진이나 강아지가 사용하는 사진 같은 거를 보고 네네. 정말 감사하게도 네네. 인바운드로 진짜 연락이 많이 아. 오셔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네네. 뭐 16개국 넘게 다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작게. 몰랐습니다. 예. 되게 작게. 왜냐면 아. 저희가 거기 배치된 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 들어오는 주문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아. 수준으로만 해줬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네네. 조금 그 해외 팀을 꾸렸고 네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해외를 진출해보자라고 이제 느낀 거죠. 왜냐면 지난 5년 동안 네네. 분명히 우리 제품을 원하는 니즈가 있고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네네. 그 저희가 미국에서 열리는 슈퍼주라는 8월 달에 네네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진짜 큰 펫 전시회가 있어요. 아, 네네. 거기 저희가 참가하거든요. 아, 가세요. 네, 전시하는 업체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좀 올해는 해외에서도 저희 제품을 좀 많이 브랜드로 알릴 수 있는 걸 좀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기대하는 제품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네. 지금 저희가 잘 팔릴 것 같은 제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장난감이 제일 그렇군요. 약간 아이디어가 그렇죠, 그렇죠.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수요가 되게 많은 장난감 그리고 아니면은 좀 미국도 시장은 되게 크지만은 네네. 어쨌든 약간 대형견 중심의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겠네요.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약간 뭐 네네. 펫 목줄이라든지 리쉬 같은 좀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것들도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어요. 네. 바이미 분들은 이건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거지만 바이미 분들은 그 8월에 가실 때 다 이동공사 하시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그 당연. 그거 너무 당연하죠. 네. 저도 다음에 나가게 되면 꼭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처음에 만드셔서 운영하신 것부터 어떻게 보면 이 전 문화를 만들고 브랜드의 가치를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이상 투자를 받고 그 전후의 소감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다른 후배 스타트업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배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좀 무섭긴 하지만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시장의 어떤 기회나 뭔가 어떤 이게 사업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본인이 진짜로 스스로 자기 동력이 생겨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아하는 일 그런 게 저는 창업 아이템이랑 맞닿아 있으면 정말 재밌게 그리고 오래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찾으셔가지고 창업을 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곽재현 대표님 모시고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냥 이런 사업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기업을 만드시고 어떻게 조직 문화를 만드시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고 그 가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투자를 어떻게 받았고 받기 전후에 생각하는 또 감정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보다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민이 되실 때 한 번쯤 되새겨보면서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석철의 유니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